도시 전설에 의하면 진짜 일본의 그림자 정부는 야타가라스라고 하죠. 야쿠자보다 훨씬 무섭고 신비로운 조직 야타가라스는 일본 신화 속 세 발 달린 까마귀를 상징으로 쓰고 이들은 황실을 수호하는 비밀 결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타가라스는 일본의 자산, 특히 금괴를 관리하는 관리자 역할이고 국제금융자본이 일본의 골드에 접근하려면 반드시 이들과 협약을 해야 하며 로스차일드 가문이 일본에 진출할 때 이 비밀 결사와 피해 협약을 맺었다는 도시 전설이 있습니다. 일본은 근계 신화나 오컬트의 진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신화를 비롯하여 일본의 그림자 정부와 로스차일드 골드만삭스를 둘러싼 이야기는 마치 첩보 영화 같은 서사가 있어 단순히 경제 뉴스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이 거대한 음모론의 중심에는 일본을 실질적으로 움직인다고 믿어지는 비공식 기구와 국제금융 자본의 결탁설이 끊이질 않고 있죠. 일본 음모론에서 말하는 그림자 정부는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국회보다 강한 미일합동위원회, 이것은 음모론이 아닌 실존하는 기구랍니다. 미군 장성과 일본의 엘리트 관료들이 매일 비밀리에 만나 협의하는 자리인데 여기서 결성된 사항이 일본의 법이나 헌법보다 우선시 된다고 합니다. 일본의 주요 정책, 원전 유지, 군비 증강들이 일본 국회가 아닌 이 위원회에서 결정되며 그 배후에는 미국과 연결된 국제 금융가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이었던 구 아베파는 미국과의 밀월 관계를 통해 권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과거 코다마 요시오 같은 거물 우익 인사가 야쿠자와 정치권을 잇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미국 자본이 일본 정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 이 조직들을 도구로 썼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골드만삭스는 일본 경제의 고비마다 등장하여 구원자 혹은 약탈자의 두 얼굴을 보여주었죠. 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일본 은행들이 망해갈 때 골드만삭스는 일본의 금쪽 같은 기업과 부동산 채권을 헐값에 사들인 일이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일본 정계의 그림자 정부와 협력하여 의도적으로 특정 기업을 도산시키고 그 자산을 외국 자본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이때 복잡한 권리관계, 유치권 등을 해결하기 위해 야쿠자가 동원되어 원주민이나 반대 세력을 몰아냈다는 괴담이 덧붙여지기도 하였죠. 근데 이러한 괴담들이 괜히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일본 금융청의 고위 관료들이 퇴직 후 골드만삭스 같은 외국계 투자은행 고문으로 가는 낙하산 관행이 있는 것만 봐도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의 금융 정책 자체가 처음부터 외국 자본의 이익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비판이 실제로 거세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괴담의 가장 자극적인 부분은 바로 돈의 흐름과 야쿠자라는 조직의 등장인 것 같습니다. 뭔가 불법의 냄새가 진동을 하거든요. 야쿠자가 일본 내 불법 사업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을 해외로 돌려야 할 때 국제투자은행의 복잡한 금융 파생 상품이 자금 세탁의 통로로 이용된다는 것이죠. 골드만삭스 등의 국제자본이 일본 내 특정 정치인을 밀어줄 때 직접 자금을 줄 수 없으니 야쿠자 소유의 유령회사를 거쳐 후원금 형태로 세탁하여 전달했다는 식의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왜 골드만삭스일까요? 골드만삭스는 유독 일본 정계 인맥이 두텁기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헤이조 다케나카, 고이즈미 정부 시절 우정청 민영화의 주역인 인물이죠. 헤이조 다케나카는 일본을 외국 자본에 팔아넘긴 앞잡이라는 비판과 함께 항상 골드만삭스 배후설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과거 일본의 아성은 일본 우체국 우정청 때문이었을 정도로 우정국은 세계 최대 규모인 약 350조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 국민들의 쌈짓돈이자 국부였죠. 그런 일본 우체국의 민영화 실무 설계를 한 인물이 다케나카 헤이즈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는 골드만삭스 등의 월가 자본 이익을 대변하여 일본 국민 자산을 글로벌 금융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빨대를 꽂아 주었다는 주장이 널리 퍼진 것입니다. 실제로 민영화 이후 일본 우편의 자산운용 파트너로 골드만삭스 출신들이 대거 기용되면서 일본의 곳간 열세를 외세에 넘겼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또한 이 시기 일본 경제의 중심지가 긴자에서 롯본기 힐즈로 이동하였는데 이곳은 신흥 IT 재벌과 외국계 펀드 그리고 이들과 결탁한 새로운 형태의 야쿠자들이 모이는 검은 돈의 허브가 됩니다. 과거 야쿠자는 문신을 드러내고 칼을 휘둘렀다면 롯본기 기반의 네오 야쿠자는 양복을 입고 기업 인수 합병 전문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들은 골드만삭스 같은 외국계 자본이 일본 기업을 인수할 때 주주총회에서 반대 세력을 억누르거나 복잡한 권리관계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정치 스캔들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의 삼각동맹, 즉 국제자본과 일본 정계 그리고 야쿠자 조직이 하나로 묶인 그림자 정부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국제금융자본 골드만삭스나 로스차일드 등은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고 일본의 그림자 정부는 권력 유지를 위해서 서로 윈윈 했던 것입니다. 야쿠자와 로스차일드 가문을 연결하는 음모론도 난무하였는데요. 내용인즉슨 로스차일드 자본이 일본 경제를 장악하기 위해 하부 조직으로 야쿠자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야쿠자가 정치적 압력이나 이권 개입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국제 자본이 야쿠자의 자금 세탁을 돕는다는 시나리오가 난무하며 로스차일드를 세계 그림자 정부 수장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야쿠자를 그들의 아시아 지부 혹은 행동대원으로 묘사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괴담은 과연 그냥 괴담일 뿐일까요? 로스차일드 가문은 전통적으로 개인은행 형식을 유지하며 재무 상황을 외부에 잘 공개하지 않고 야쿠자 역시 지하 조직이므로 양쪽의 비밀스러움이 뭔가 그럴듯하다, 타당성이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일루미라는 것은 좌우익 파쇼 집단을 뜻하는 것이며 프리메이슨은 자유 좌우파를 뜻하는 것이므로 꼭 허위 도시 전설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음모론의 뿌리는 사실 전술하였지만요. 거대한 자금 흐름에 있는 것이죠. 야쿠자 자금이 암호화폐를 통해 어떻게 로스차일드에게 들어가는가 들어보면요. 야쿠자의 자금이 일본 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기업들이 덩치를 키운 뒤 글로벌 투자은행, 즉 로스차일드나 골드만삭스가 주도하는 기업 인수 합병 시장의 매물로 나오죠. 국제 자본이 이 기업을 인수하거나 지분 투자를 하는 순간 야쿠자의 자금은 합법적인 기업 매각 대금이나 투자 수익으로 둔갑하여 글로벌 금융 시스템으로 편입됩니다. 또는 야쿠자는 현금을 들고 해외로 직접 나갈 수 없으니까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유령 회사를 거쳐 조세피난처, 그 유명한 케이먼 제도나 버뮤다로 간다는 것이죠. 호사가들은 이런 비밀 자금을 안전하게 굴려줄 수 있는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로스차일드 같은 가문이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로스차일드나 골드만삭스, 야쿠자, 그리고 일본 정부로 이어지는 삼각동맹, 수많은 괴담이 일본 커뮤니티에 난무하는 것이 증명하듯 일본은 그야말로 세력들의 각축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 지나간 이야기죠. 로스차일드 가문은 현재 과거의 무소불위한 영향력보다는 글로벌 자산관리 및 투자은행일 뿐이죠. 야쿠자 역시 일본 정부의 폭력단 배제 조례 이후 자금줄이 마르고 조직이 급격히 약화된 상태이고요. 골드만삭스는 근데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대표적인 친중 친일 금융이기도 하고요. 국내의 한땡땡 같은 배신의 대명사 정치인을 후원하는 것 같기 때문이죠. 미래의 온라인 사업이나 세상을 보는 통찰력에 관심 있는 분들을 무명 라이트 길드로 초대합니다. 마지막 회원 모집이니 설명란 보시고 연락주세요.